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들어야 되겠죠? 지형 형성 작용의 이해입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알겠죠?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있는데요. 지형 형성의 기본 원리에서 내인적 작용이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내적 작용에 대해서 종류를 열거해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그냥 다른 문제를 낼 때 얘는 서브로 베이스를 깔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열 에너지인데요.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구 열 에너지에서의 그런 메커니즘 순환 에너지를 보면은요.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얘의 단적인 예가 바로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열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얘는 별로 나올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됐죠? 그냥 알아두라는 거고 주요 작용을 보면 조산운동, 습곡과 단층이 있고요. 조력운동이 있고 용기 침강,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항상 반복됐던 내용인데요. 지표의 기복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화산활동이 일어나거나 지진이라든가 습곡 단층, 그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기복은 커질 수밖에 없고 대지형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자면 대규모 지형들 있죠. 우리가 뭐 산맥이 만들어졌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이 내적 작용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패스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외인적 작용입니다. 참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내적 작용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저 아는 분도 탈장 수술을 했는데요. 저한테 막 봐봐, 봐봐. 좀 들어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만져보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이 탈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지만 이 외적 작용은 성형 수술이랑 똑같아요. 코가 낮아? 그럼 조금 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외적 작용은 평탄화 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밸런스를 맞추는 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다. 기상현상을 유발한다. 유발하고 중력은 왜 등장했냐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 가열되면은 상승기류 활발해서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고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끌어내리는 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구를 볼게요. 유수, 물이 흘러가는 거, 바람, 빙하, 파랑, 지하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인데 실제로 삭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평평하게 깎아주는 그런 역할 또는 쌓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삭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풍화는 실제로 뭔가를 직접적으로 깎거나 뭐 쌓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 풍화가 암석이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역할을 부서지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석이 단단한데 풍화를 받아서 암석이 부서진 상태에서는 깎기도 쉽고 쌓기도 쉽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요. 이 풍화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풍화 작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침식이나 퇴적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아까 내적 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표의 기복을 크게 했다라면 얘는 삭평 작용을 통해서 깎아주기 때문에 소규모 지형을 만들며 평탄화 작용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할게요. 여기서 정리할 거는 내적과 외적이 어떤 지형을 만드는지가 중요하겠죠. 내적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얘는 대규모의 지형을 만들고 기복을 크게 한다는 게 요점입니다. 외적 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구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작용을 보시면 결과물은 지표의 기복이 증가됐던 걸 오히려 깎아주면서 평탄화 작용 그리고 뿌띠하게 깎고 쌓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지형을 안 만들고요. 소규모 지형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지형 형성 작용의 이해인데요. 이 모식도상에서요. 지금 외적 형성 과정을 보면은 매스 웨이스팅이란 말 나와 있죠. 이 매스 웨이스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스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매스 웨이스팅은요 약간 수직으로 낙하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매스 웨이스팅 작용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또 내적 형성 과정에서는 습곡이나 단층이나 화산 작용이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길게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을 준 다음에 이게 무슨 작용이냐. 그럼 블랭크에서 얘를 가리거나 얘를 가리거나 얘를 가려서 넣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내가 임용 봤을 때와 문제 봤어요? 옛날 문제? 아 내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02년도 내가 지금 98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봤던 98 학번이 이제 계산하고 있죠. 나이가 이효리랑 동갑입니다. 누가 내 나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나 이효리랑 동갑이어서 이효리가 춤출 때 난 마음이 아파. 허리 아플 거야. 저러다 팔도 빠질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인고 문제를 보면 단답형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온다면 "내적 작용 해당하는 게 뭐니?"라고 했을 때 습곡, 단칠, 화산활동, 윤기 침각 뭐 이런 거 써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외적 작용에는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런 내용들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탁탁탁탁탁 머릿속에 꽂으면 되겠죠? 네. 이런 거에다 시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드디어 포인트 1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요. 봐봐. 제가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사회 문화 현상이에요? 아니면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죠. 자연 현상의 특징이 뭐예요? 가치 함축적이지 않아요. 뭘 가치적이죠? 가치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보편성이지 예외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과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왜 자연지리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단어는 너무 어렵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그려보는데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자연 현상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외성은 거의 없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포인트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섭입이든 수렴이든 발산이든 정말 그런 과정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거 없어요. 제가 여기다 추가한 겁니다. 내가 말했죠, 선생님이 요거 이게 없는데 일부러 그래서 이제 PDF 파일을 공유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대륙판하고요.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거거든요. 대륙판하고 해양판인데 보세요.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누가 더 무거운지를 알아야 해요. 알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그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섭입을 배우든 발산을 배우든 특히 섭입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베이스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아 얘도. 얘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각의 구성을 보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있어요. 대륙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포인트 1이에요. 원. 원인데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두꺼운 거에다 우리가 포인트 맞추면 안 돼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럼 둘이 충돌했을 때 해양파는 지금 얘보다 무겁잖아요. 그죠? 대륙파는 가볍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륙파는 해양 지각보다는 두껍지만 가볍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해구 아래에 대륙의 조사인데 하부에서 생성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해구에서 만들어진다. 해구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냥 골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해령은 뭡니까? 산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각의 구성에서 대륙파는 여기 놓고 봤을 때 가볍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해구에서 생성되는구나. 머릿속에 들어왔죠? 선생님 보세요. 대륙판이에요. 대륙판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어디서 생성된다고요? 해구. 됐죠? 해양파는요? 얘보다는 좀 무겁고 어디서 생성된다? 해령에서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대륙파는 뭐로 구성돼 있다? 화강암. 그지? 해양파는 현무암질 용암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올 거야. 우리 용암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했어요. 그 얘네가 막 소멸돼요? 아니죠. 어떻게 되지?
쌓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령에서 생성인데 이 해령이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현먼지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령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해령에서 멀어져요. 그죠? 멀어지면은 형성 시기가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어때요? 형성 시기가 되게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봐봐. 헷갈리지 마시고 책으로 워딩으로 바로 얘기할게요. 해령에서 가까워. 가까우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이해됐죠? 해령에서 멀어져. 멀어질수록 됐나요? 형성 시기가 어떻다? 우리가 오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멀어질수록 형성 시기가 오래됨. 됐어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를 PDF 파일을 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태양판이랑 대륙판 비교하는 거 알겠죠? 대륙판은 화강암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다음에 가볍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서 생성된다? 해구. 됐니? 태양판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용암이고요. 해령에서 생성되고요. 그리고 태양판이 해령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형성 시기가 오래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역학에서 발산, 수렴 뭐 이런 내용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 해양판, 대륙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이거를 꼭 기억했다가 계속 우리는 응용을 해 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선생님이란 말이 잘 입에 안 붙고 다행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셨으면 또 약간 제가 고쳤겠죠. 그죠? 응. 저 혹시라도 선생님 좀 기분이 나쁜데요." 이러면 말을 해 주세요. 이제 모식도예요. 하나씩 가 봅시다. 어 나는 옛날 여기 없죠, 없죠. PDF 파일로 선생님 이게 줄게요. 알겠죠? 봐요. 대양저의 지역인데요.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대륙붕을 보세요. 배웠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륙붕? 대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륙의 연장선이다. 알겠죠? 대륙붕은 대륙의 연장선이야. 편하게 보세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필기한 부분도 같이 올려줄 거니까 알겠죠? 편하게 그냥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보라고 이제 제가 강조합니다. 알겠죠? 대륙붕은 대륙의 연장선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대륙이잖아. 그지? 북아메리카판 대륙이죠? 거기에 연장이 대륙붕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대륙붕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이 아까 뭐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죠? 기억을 떠올려 봐. 뭐였어? 하강암지. 그러면은 이 대륙붕은 대륙의 연장이구나. 그죠? 그럼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하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겠죠. 끝. 됐어요. "대륙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륙의 연장선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암석은 뭡니까? 하강암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됐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대륙 사면 볼까요? 대륙 사면 경사 급하죠. 그죠? 우리 경사 급한 곳을 보면은 골짜기에 뭐가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죠. 바다라고 물이 안 흐르겠어요?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해저 협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왔어요? 그럼 해저 협곡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토사들이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대륙에 있는 토사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이 해저 협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토사가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대륙 사면에 있는 대륙 협곡들, 여기 협곡이라고 했을 때 협곡을 통해서 토사들이 이동을 하는 통로로 이용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됐어요? 응. 외울 거 없어요? 근데 그럼 대륙 융태가 나왔어요, 융태. 그죠? 융태 같은 경우에는 뭘까? 우리 어 산에서 계곡하고 평야가 만나는 그 지점 우리가 뭐라 하죠? 곡부라고 얘기하죠. 계곡의 입구를 뭐라고 합니까? 곡부라고 얘기하죠. 곡부에서는 무슨 작용이 활발해요? 유속의 감소로 인해서
해적이 활발하면서 뭐를 만드니? 선상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대륙 융태도 똑같은 원리야. 그냥 여기만 딱 놓고 보면은 '그냥 이거 산이구나.' 알겠죠? 그리고 대륙 사면을 통과해서 이 협곡들에 토사들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평야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무슨 지형을 만들겠어요? 선상지를 만들어요. 끝. 대륙 융태에 무슨 지형이 발달합니까? 선상지 발달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안 적어도 되죠. 벌써 들어오죠.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대륙붕이 나왔어요. 대륙의 연장선이고 하강암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대륙붕이 연장되면서 대륙 사면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이 대륙 사면에는 해저 협곡이 있어. 당연히 바다니까 해저 협곡이 있겠죠. 해저 협곡은 토사가 이동하는 통로야. 그리고 대륙 융태가 나타나는데 대륙 융태는 대륙 사면을 지나서 평원을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선상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융태에서는 대륙 융태에서는 뭐가 발달한다? 선상지가 발달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죠? 네. 그리고 인제 중앙 해령이에요. 우리 아까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게 해령에서 발달하는 게 뭐였어요? 해양판이었죠. 그죠? 근데 해양판은 뭐로 만들어져 있었죠? 현무암질 용암이죠. 그래서 용암이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해령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아 그래. 중앙 해령에서 멀어지면은 형성 시기가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음. 이걸 뭐 책으로 우리가 읽으면은 말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해설을 하니까 좀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워딩만 나열해서는 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었죠? 대륙판과 해양판의 특징을 알고 이것을 바라본다면 모식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해령에서 우리 해양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무암질 용암이 이루어져 있고 현무암질 용암이다 보니까 용암이 많이 분출할수록 해령은 높아지겠죠. 높아지고 거기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형성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확장되면서 멀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보고도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한번. 딱 봐 봅시다. 요렇게 봤을 때 북아메리카판하고 아프리카판 있는 사이에서 대륙붕 있었고 여기 대륙붕 있었고 그다음에 대륙붕을 지나니까 뭐 있었어요? 대륙 사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었어요? 대륙 융태가 있었죠. 선상지가 만들어지고 이 아메리카판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판 사이에 해양판이 있어요. 근데 그 해양판은 어디서 발달한 데 있어요? 해령에서. 그죠? 해령에선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을 합니다. 해양판이 해령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분출했다는 거고 여기서 멀어졌대. 그러면 형성 시기가 오래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식도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예요. 됐죠? 한번 저는 암기를 할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정말. 이렇게 아주 잘했으면 서울대를 갔겠죠. 근데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의 그러니까 요 교수라 하더라고요. 제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를 나오잖아. 그럼 나는 머릿속에 박아요 그냥. 그냥 이미지를 딱 박아 놓고 그냥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지리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머릿속에 이걸 딱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머릿속에 들어왔나요? 네. 인제 그러면 평형의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음 지각 평형입니다. 지형 시스템 평형 외부의 힘과 지표 물질의 저항력의 균형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기후에서 배우게 될 건데 빙하기 때 우리가 4 번의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해수면이 업 앤 다운이 있었죠. 그죠? 근데 해수면이 낮아지면은 육지도 그거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침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외부의 힘과 지표 물질의 저항력. 외부에서는 어쨌든 쌓거나 깎거나 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항력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견디려고 하는 거. 알겠어요? 안 깎이려고 하고 안 쌓이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쨌든 맞춰가는 걸 우리가 지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행의 유형이 3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도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정적 평형인데요.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평행의 유형이 뭐니? 그러면 정적인 거, 그다음에 안정된 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제자 있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땡땡이가 이제 지리교육과 과장 몇 명 있어요. 자기들 리포트를 해야 될 때는 전화를 하는 애들이 있어. 알겠지? 요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해서 내가
욕을 하면서 정적과 안정의 차이는 뭐냐? 정적은 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짧은 시간 동안에 지형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포인트는 짧은 시간 동안 지형의 변화가 없는데 어떤 지형이든 간에 짧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지 긴 시간이 되면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외울 게 있니? 짧은 시간 동안이에요. 당연히 가만히 있는 거지. 그지? 짧은 시간 동안은. 그죠?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안정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지난 거야. 얘 보세요. 얘하고 얘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두 개를 분석해야지 얘를 갖고 분석하면 안 된다고요. 정적 평형은 차이점이 있죠. 시간이 짧았어. 그러니까 안 움직여. 끝.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면은요 했을 때 둘 다 시간이 지났고 얘도 시간이 경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시간이 지났는데 안정평형은 보시면 평균적인 형태는 유지가 되고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천의 평형 단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 침식이죠. 두부 침식이고 두부 침식, 두부. 위로 올라가는 역 침식. 그쵸? 그다음 하방은 뭐예요? 하방. 하방 침식은 아래 하자 써서 아래가 깎이는 거. 그다음 우리 측방 침식 있잖아요. 그죠? 측방 침식 보면 그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천이 어떻게 침식되는지 그런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약간은 보면은 안정평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측방 침식의 경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적 평형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평균적인 형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평형을 유지하는데 융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침식을 우리가 이 융해성 침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윤회성 침식? 들어봤죠? 뭐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윤회가 뭐예요? 돌고 도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두 번 쉽게 설명하면 두 번 돌았다? 예를 들면 융기했잖아요. 침식을 받았어요. 침식 받았죠? 그죠? 제가 맨날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뭐 살인을 했어. 묻었어. 올라가. 그럼 그 뼈가 사라지겠니?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예 이해됐어요? 그래서 침식을 받았어요. 안전 평탄화 작업에 의해서. 그래서 저입 평탄면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융기에서 올라갔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고입 평탄면이라고 하죠. 근데 고입 평탄면이 계속 높을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 같은 데서 계속 깎이고 있잖아요. 그지? 그것을 바로 우리가 동적 평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입 평탄면도 침식을 받았었고 얘가 올라갔잖아요. 융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침식을 받아서 또 산지 고도가 감소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를 그래서 이윤회성 침식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반복합니다. 봅시다. 지각 평형이 있어요. 그죠?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정적 평형, 그다음에 안정 평형, 그다음에 무슨 평형? 동적 평형. 정적 평형은 짧은 시간 동안이니까 이동이 없어. 끝. 됐어?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정하고 동적 갖고 물어봤을 때 둘 다 시간의 경과가 있었죠. 근데 안정은 크게 변화 없이 그냥 미세하게 움직이는 정도. 됐어요? 근데 동적 평형은 융기하고 또 침식 받아서 고도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죠. 왜 이거를 우리가 평형이란 말을 왜 붙였냐면 지금 융기에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땅이 평탄했는데 얘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융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얘는 깎아야 돼. 그래서 평형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형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됐죠? 벌써 들어왔어요? 외웠죠? 지각 평형이야. 종류 세 가지 얘기해 보자. 정적, 안정, 동적. 그지? 그러면은 정적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끝. 안정하고 동적이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는 안정. 근데 동적 평형이 이 윤회성 침식과 관련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단어 어렵지 않죠? 이 윤회성 침식. 그죠? 우리나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가보도록 할게요. 지각 구성과 지각 평형인데요. 요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서 알려줄 건데 보시면은
이게 멘틀 있고 지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둥두둥두둥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압력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우리 이거를 뿌리 내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뭘 한다고요? 뿌리 내림, 뿌리 박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말라야 또는 안데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지잖아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히말라야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또는 안데스 됐어? 특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높은 산지 이렇게 그다음에 뿌리 깊음 이게 뿌리야, 뿌리. 알겠죠?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박혀 있음. 됐죠? 박혀 있다. 됐나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얘가 어 히말라야는 안데스 우리가 만년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그죠? 막 예를 들어서 빙하가 녹아요. 산이야. 산에서 빙하가 녹아.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중이 덜해지겠죠. 여기 빙하 이렇게 꾹 누르고 있었는데 빙하가 녹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라 생각하면 돼요. 스펀지처럼 두두두두둥 올라올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높거나 또는 얘는 지금 고도가 높으니까 깊이 무거우니까 박혀 있는 거잖아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죠? 근데 빙하가 높거나 침식을 많이 받아서 좀 낮아져. 그러면 하중이 무겁지 않은 거잖아.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침식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융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뿌리는 얕아지면서 이렇게. 스펀지를 우리가 내리 누르면 밑에 깔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의 힘이 사라지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말라야나 안데스처럼 아주 높은 산지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빙하가 녹거나 침식을 많이 받으면 융기에서 뿌리가 얕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 빙하가 많아지거나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앉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부분이 반대로 빙하가 많아지거나 퇴적이 그죠? 많이 되게 되면은 물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집안이 내려앉을 수가 있겠죠? 됐어요? 집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예시가 있어요. 이거 나왔던 문제예요. 이것도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2. 알겠어요? 포인트 2. 아까 선생님 포인트 1은 해양판과 대륙판이었고요. 포인트 2는 이 부분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어디가 되냐면 스칸디나비아. 이거 임용고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이 경우에 지각 평형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스칸디나비아나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가 지각 평형 운동 뭐를 했니?라고 했을 때 빙하의 양이 많아지고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지반이 낮아졌다. 이렇게 알겠죠? 가라앉았다. 그게 스칸디나비아와 캐나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다시 머리 한번 털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지가 평형에서요. 히말라야 안데스는 되게 높은 산지여서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데 만약에 가상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빙하가 녹거나 침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 땅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뿌리는 얕아지면서. 그죠? 그런데 빙하가 양이 많아지거나 퇴적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스칸디나비아나 캐나다 쪽이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평형에서는 이 멘틀이 유동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임용고시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포인트 2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륙판, 해양판에 대한 성격 규명할 거. 두 번째는 지각 평형에서 스칸디나비아나 캐나다처럼 빙하나 퇴적의 양이 많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해됐죠? 집안이 가라앉을 수 있다. 반면에 빙하의 양이 적어지거나 침식을 많이 받으면 위쪽에 있는 지각의 무게가 덜해지면서 융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어려워요?
괜찮죠? 이렇게 하고 나서요. 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책을 더 읽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정학 책을 읽으면. 그래서 현란한 한자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단어를 또 정리를 하셔서 단어 정리할 때 '나 이것까지 못 찾겠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나도 공부를 그래도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면 나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이걸 되게 연구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 단어집이라도 선생님이 만들어서 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 눈높이를 맞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이해됐어? 그래서 지형학 책을 읽거나 이랬을 때 이 단어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만들면 거기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단어들이라든가 개념들 "이거 한 번 더 해 주세요." 그러면 와서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가 시대인재도 마찬가지고 반포도 마찬가지고 1 등급이 알죠? 우리 5 등급 중에서 1 등급 10% 거든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학원 아이들 80%가 다 1 등급 이상이에요. 알겠죠? 수업을 할 때 저는 암기를 안 시키고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앉혀 놓고 암기를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형 발달 이론인데요. 데이비스의 침식 윤회설이요. 사실 요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을 선생님한테 음 같이 작업했던 선생님이 여기를 지형 발달 이론 여기다 집어넣어 놔서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데 그분의 우리 연구소거든요. 그분의 인제 그런 창작 부분을 내가 존중해 줘야 되니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뒤에 나오면 더 좋아요. 또 나올 거고요. 데이비스의 침식 윤회설입니다. 구조 과정 그죠? 구조 과정 단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순환을 거친다. 되게 말 어려운 것 같지만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땅이 처음 생겼잖아요. 그럼 패기가 넘치겠죠. 그래서 고도가 되게 높아요. 그럼 두부 침식이나 하방 침식을 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침식에다 맞춘 거예요. 장년에서 노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어떤 침식으로 바뀌어 나가냐면 얘가 이제 측방 침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는 이제 장년기인데 유년기 때는 패기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침식력이 엄청 강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면 침식력이 점점점 둔화되면서 측방 침식으로 가고 평탄화 작용을 하는 거 이게 데이비스의 침식 윤회설이고 우리 이 과정에 맞춰서 우리 한반도를 갖고 얘기를 하면 이 윤회성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게 오류로 들어가요. 오류. 무슨 말이냐면 급격한 윤기 후에 장기간의 지각 안정을 전제한다 했는데 글쎄요. 이걸 우리 선생님은 이제 포인트 3라고 하는데요. 데이비스의 침식 윤회설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무조건 윤기를 했다고 해서 장기간 지각 안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형이라고 하는 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요.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류를 이게 우리 데이비스 오류는 이거는 이제 검증이 된 거고 이걸 오류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신생지 제3기 때 윤기를 해요.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윤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제3기 말 제4기 초까지 무슨 활동이 활발했었죠? 하산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윤기를 했어. 그럼 장기간으로 지각 안정이 전제가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하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고 얘가 포인트 3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데이비스의 침식 윤회설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오류에 대한 것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면 되겠고요. 팽크하고요. 그다음에 헤크가 있어요. 팽크, 헤크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팽크의 사면 경사 대체설 있죠. 그죠? 얘는 사면의 형태가 결정한다라고 돼 있지 집안 윤기나 침식 속도의 비율에 따라 사면 형태가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넘어가서요. 그냥 얘는 오목하고 볼록하고 이런 거거든. 시험에 별로 나올 그런 부분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나중에 우리가 모식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테크의 동적 평형설이거든요. 지형은 모든 부분에서 투입되는 에너지와 저항력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발달한다. 또 우리 아까 지각 평형이랑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각 평형이 그랬잖아요. 저항력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의 경과보다는
암석의 저항력 차이가 지형 차이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이 암석의 저항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항력이 강한 암석이 있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배웠겠지만 변성암이 있었고 화강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암, 연암 이런 말 썼었거든요. 단단한 암석과 그다음에 뭐 부드러운 암석, 좀 약한 암석, 침식에 약한 암석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암석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형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해크의 동적 평형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식 윤회설하고요. 동적 평형설하고 이것을 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포인트 4로 볼 수 있는데 침식, 데이비스의 침식 윤회설이 있고 그다음에 동적 평형설이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뭔지 서술하라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침식 윤회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세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침식 윤회설이 뭐였어요? 융기했죠. 그쵸? 융기하고 나서는 장기적인 안정 상태니까 뭐만 하겠어요? 침식하면서 평탄화 작용을 하겠죠. 이게 침식 윤회설이에요. 땅은 땅은 굴곡을 싫어해요. 기복 있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다가 됐어? 올라갔죠. 얘만 높잖아. 그죠? 그럼 이걸 맞춰주려고 하겠죠? 깎겠죠? 이게 침식 윤회설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 침식 윤회설은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한 거죠. 다른 지각 변동은 없을 거고 암석의 종류의 차이도 없을 거고 그냥 얘는 일정하게 침식을 받을 것이다. 왜? 뭐가 돼야 되니까? 평온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비스하고 헤크하고의 차이점이 뭐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야.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침식 윤회설은요. 얘가 목표가 있죠. 목표가 뭐예요? 나는 준평원이 될 거야. 이해됐죠? 어? 나는 준평원이 될 거야. 나는 평원이 될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준평원이 되려면 일정하게 계속 깎아줘야 되겠죠. 그죠? 준평원이 되기 위해서 이게 되기 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평형이 이루어져. 방향이 있어. 그려보세요. 나는 높아 지금. 깎아서 평온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침식이 계속 이루어져서 평온을 만들 거야.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아니죠. 해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지? 이 변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변수에 맞춰서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고 얘는 새로운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다?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동적 평형설이에요. 선생님 봐봐요. 심식 윤회설과 동적 평형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심식 윤회설은 준평원으로 가기 위한 일정한 방향의 심식이 이루어진다. 또는 평형이 이루어진다. 됐죠? 그죠? 근데 동적 평형은 어때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지각에 대한 지형 발달 이론의 두 가지의 차이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4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해야 돼요. 알겠죠? 저 뭐 타임해도 되고요. 선생님한테. 좀 시간 주세요. 이렇게. 3명밖에 없잖아. 3명. 또 뭐 몇 명이 볼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 인강이 또. 그죠? 음. 근데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개씩 하면 이게 1년이 되면 700개 되고 그중에 그래도 10개는 나오지 않겠니?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또 적중률 해 가지고 또 이제 홍보해야죠. 난 간종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약간 좀 승부욕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난 있어. 나는 진짜. 나는 흐지부지 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정말로. 저는 살면서 인생에서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 뭐 뭔가 남들한테 뭘 한다 했을 때 흐지부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보면. 목표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를 못 이뤄서 좀.
그랬지만 뭐 부탁하나? 정관임 교수님 그 밑으로 내가 토양지를 하면서 '아우 빨리 2년 안에 논문을 써 가지고 나는 교수 시험을 한번 봐 봐야지.' 했는데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고 지금 논문 써서 내년에는 꼭 박사 학위를 따야죠. 음. 그리고 하세요. 진짜 선생님 되면 하세요. 알겠죠? 응? 교수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가겠습니다. 판구조론으로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판구조론이에요. 됐나요? 해도 되겠어요? 판구조론. 아까 멘틀 봤잖아요. 그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두 개의 판이 갈라지는 분열대를 따라 해령이 형성된다. 아까 해저산맥 이제 해령 알겠죠? 뭔지. 중앙해령 봤었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죠? 그거예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두 개의 판이 갈라지는 분열대가 바로 중앙해령 쪽이고 이게 나눠지면서 해저산맥이 형성된다. 돼 있고요. 대서양 중앙해령은 중심선을 따라 지구대가 형성돼 있다 했는데 이 또 지구대라는 말을 보면서 '아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단층 작용 알아요? 단층? 단층이 뭐예요? 끊어지는 거. 알겠죠? 좀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막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잘랐어요? 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봐봐요. 지구대가 뭐예요? 단층 작용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단층 작용을 받고 나면은 당연히 끊어졌으니까 그 끊어진 면에 뭐가 발달하겠어요? 절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지구대예요. 그래서 좁고 긴 골짜기. 좁고 긴 골짜기인데 형성원이 뭐냐면 단층이 발생을 했고 됐죠? 단층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 절벽 됐니? 이것이 길고 좁은 골짜기 형태로 있는 걸 우리가 지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요. 그냥 결국은 골짜기 형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동태평양 해령은 마그마의 분출이 많아서 지구대가 없대요. 마그마가 분출됐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꼭꼭꼭꼭꼭 뭔가 채워졌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왜냐면 좁고 긴 골짜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계속 채워지면서 메꾸게 되면은 당연히 지구대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은 마그마 분출이 많아 지구대가 없다. 이거 이해되죠? 좁고 긴 골짜기인데 마그마 분출이 많아서 계속 눌러줘. 이렇게 메꿔줘. 그러면 당연히 지구대가 사라지겠죠? 평평해지면서. 그죠? 음. 근데 시험에 나올 거 나오네요. 이거 발상경계랑 이거는 뭐 잘 나오죠. 그죠? 관련 기출 보시면은 2013 년도 나와 있고요. 판의 경계 유형 분류 및 특징인데요. 발상경계가 있고요. 그다음 수렴경계가 있고요. 충돌형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발상경계 안에서 그죠? 수렴경계가 있고 섭입형, 충돌형 있어요. 아마 선생님이 심화 수업할 때 이 심화 강의 때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 기본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발상 경계입니다. 특징, 멘틀 대류의 상승부, 새로운 지각이 생성됐다, 확장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보세요. 새로운 지각이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죠. 확장. 됐니? 그래서 해령, 열곡대, 지각 변동 쭉 현무암질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한번 종류만 먼저 볼 거예요. 다시 설명할 거니까. 두 번째 수령 경계입니다. 섭입이란 말이 뭐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침강한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아까 선생님 대륙판과 해양판에서 차이점이 뭐였어요? 누가 더 무겁다 했지? 해양판.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하다 했었잖아, 선생님. 그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침강하고 있다. 해구, 호상열도, 스폭산맥 쭉 있습니다. 천발지기 있고요. 넘어갈게요. 일단 보기만 하세요. 충돌령이에요. 두 대륙간의 충돌입니다. 대규모 스폭 산맥이고요. 히말라야나 알프스가 있구나. 강력한 행압력에 의한 스폭 및 단층 작용, 지진 빈발, 하산 활동은 거의 없다. 마그마 생성이 미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엄청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그죠? 선생님이 쭉 읽기만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토리를 보라는 거예요. 발산이 있고 그다음에 수렴이 있고 근데 수렴은 섭입형이 있고 그다음에 충돌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전 경계 여기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판구조론에 대한 내용들 쭉 있습니다. 됐나요? 공유. 다시 발산, 수렴. 수렴이 뭐 있었어요? 섭입경계, 그다음에 충돌형 있었고 고정경계 있었죠. 그죠? 그러면 발산경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씩 보자. 여기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됐어요. 발산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 새로운 지각이 생성됐다. 이 말은 확장되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멀어졌어요. 그럼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해령이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밀어내면서. 아까 우리 중앙해령 봤었죠? 봐. 북아메리카판하고 아프리카판이 원래는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붙어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요? 모식도 대륙분 모식도 이쪽이 북아메리카였고 이쪽이 뭐였어요? 아프리카판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멀어졌잖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솟아 있었지? 중앙 해령이 솟아 있었죠?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형성 시기가 선생님 어떻다 했어요? 오래되었고 당연히 고도는 낮아지겠죠. 뿜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면서 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해령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현무암질 용암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수록 여기에서 멀수록 고도는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음, 됐나요? 그래서 순서 한번 봅시다. 우리 분열대라 얘기하죠. 분열대. 분열대는 뭔가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내려올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열대에서 뭐가 만들어요? 분열대에 해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현무암질 용암. 그러면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면 분출될수록 대륙은 더욱더 서로 멀어지겠죠.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서 분출하게 되면서 해양판이 아까 여기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했잖아요. 이게 뭐가 생긴 거야? 해양판이 생성되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륙은 해양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북아메리카판이랑 아프리카판이랑 둘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열대에서 해령이 생성이 됐고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면 분출될수록 해양판 넓어지면서 두 대륙판은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발산 경계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발산 경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발산 경계는 뭐 이런 거 멘틀 상승부보다는 뭐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지각이 생성됐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분열대에서 해령이 생성됐고 그 해령에서 중앙에서 계속 현무암질 용암은 분출이 될 것이고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면 될수록 해양판은 넓어질 것이고 대륙은 서로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산 경계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음. 됐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각 변동은 당연히 천발 지진이 뭐예요? 천발 지진? 내가 진짜 그 매력 없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이 강의를 안 볼 거니까. 매력 없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알겠죠? 정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 이거 알아." 막 이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뭘 알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천발 지진 자기가 안대. 천발 지진을. 그러고 내가 "천발 말해 봐요." 이랬어. 그랬더니 뭐 알더라고요. 매력은 없었는데 진짜 매력이 마이너스 100 이었다면 마이너스 99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알겠지? 매력은 없는데 천발 지진 알더라고요. 천발 지진이 그냥 지층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지진 아니야? 왜 지표 가까이에서? 맞아요. 그걸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킬로미터?" 그랬더니 그것까진 모르더라고. 지층 70 킬로미터 이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우리는 천발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 천발의 반대말이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깊을 신자 써서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각 변동에서는 어쨌든 얘가 움직이면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 가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천발 지진은. 됐죠? 수령 경계로 가도 되겠어요? 수령 경계? 네. 수령 경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섭입형이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내가 요게 쪼끔 이제 나중에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여기서는 해양판하고 대륙판만 나왔거든요. 일단 밀도가 높다는 거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이제 이거 머릿속에 들어오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침강하는 거 아래로. 그쵸? 그러면 해구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해구가 이게 지향사가 습곡되면 산맥이 만들어지거든요. 지향사 우리 습곡되면은 조사하는데 산맥 만들어지는 거 알죠? 해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호상열도. 맞아요. 호상열도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뿜뿜뿜뿜뿜 내가 이걸 설명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예전에 학교에서 나오진 않지만 인도네시아 쪽의 호상열도나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빠삐코에다가 구멍 뚫는 거랑 똑같아. 똥똥똥똥똥 눌러대면은 톡톡톡톡 올라오겠죠. 화산 분출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호상열도 이렇게 줄지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인도네시아 호상열도 설명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륙판과 해양판이 그죠? 충돌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겠지. 발산 경계 때는 뭐 해령이 등장한다면 됐어요? 여기 섭입형에서는 뭐가 등장한다? 트렌치, 해구가 등장한다. 호상열도가 있다. 그리고 지향사가 눌러대면서 습곡이 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어지는 정도는 둥둥둥둥둥이겠지만 지금 무거운 해양판이 대륙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더 거대하겠죠. 그럼 더 진동은 더 크겠죠. 그래서 첫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에 또 이게 규모가 더 크니까 당연히 하산 활동도 활발하겠죠. 그러니까 섭입되는 판에 여기 지금 얘가 해양판, 대륙판 아래로 침강한다. 이게 섭입되는 판에 대륙과 대륙이 끌려서 내려가는 거니까 얼마나 진동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대륙이 대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지금 끌려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밀려 내려가면서 진동 엄청 크겠죠. 그래서 지진이 심한 거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산 활동도 아주 빈번하겠죠. 됐니? 됐어요? 그래서 안산한 용화지 하산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죠? 머릿속에 들어오죠? 우리가 발사는 그냥 뿌띠하게 그냥 서로 "안녕." 하고 멀어지는 건데 섭입은 태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지진도 더 심해지는 거고 화산활동도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들어왔어요? 어. 발산과 그다음에 섭입형 설명했고요. 인제 충돌입니다, 충돌. 두 대륙판이 충돌. 알겠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지각 변동 한번 볼까요? 강력한 행압력이죠. 장력과 행압력의 차이점 알죠? 장력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고 행압력은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공미 단층 작용이 일어나는데 지진은 많이 발생을 하나 하산 활동은 거의 없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대륙판이 두꺼우면서 가볍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왜 없니?"라고 했을 때 이 화산 활동이 없는 이유가 대륙판이 두껍기 때문에 밑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가 못 뜨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판이 두껍기 때문에 하사 활동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요. 우리 그 3 단원 통합사회 1 에서 3 단원 그 히말라야 나오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했을 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안데스, 히말라야, 한태평양 조사한대 했을 때 가장 많은 선지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다 체크해 놓고 "이 지역은 하산 활동이 빈번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빈번하지 않죠. 대륙판과 대륙간 충돌을 해서. 알겠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 학년 통합사회 과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선생님이 봤을 때 포인트로 잡기에 좀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음. 됐나요? 포인트 5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프스 같은 경우 알프스 있죠, 알프스. 혹시 에트나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
나중에 한번 가 봐요. 저는 음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가 사범대에 보내 놓고 나서 응? 사범대생도 영어를 잘해야 된다 해 가지고 나를 99년 1 월에 영국으로 보냈어요, 어학연수로. 어 3 개월. 그리고 더 하면 6 개월 있다 와라 해 갖고 그 당시에 1,500만 원을 줬거든요. 어 근데 그때 막 송금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청바지 있죠, 청바지. 청바지에 돈을 그때 파운드예요. 내가 98 년대가 12 월인가 였나? 그 영종도 공항 없을 때요. 김포에서 김포에서 갔어요. 루프트한자 타고 내가 갔었거든요. 루프트한자 그 비행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 청바지 8 벌에다가 우리 엄마가 여기다가 다 돈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 꼬매 준 거야 이렇게. 그래 가지고 꼬매 주고 매직으로 그 안 속주머니에다가 몇 파운드가 들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인제 갔죠. 그 영국의 그 런던에 그 우리 엄마는 약간 런던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지 나를 영국으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발음 있잖아요. 그 런던 영국식 발음. 그냥 어학연수를 가서 워털루 스테이션 있어요. 그 옥스퍼드 서커스랑 뭐 이쪽이 이제 다 그 지명이 있는데 내 내 홈스테이는 유몰든이라 해 가지고 윈블던 알죠? 윈블던. 그 테니스로 유명한 윈블던이 있어요. 윈블던. 있어요. 윈블던 윈블던이고 그 옆에 뉴몰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 런던까지 한 40분 거리예요. 그래서 맨날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 너무 피곤해. 그리고 어학연수 그 학원에 앉아 있는데 옆에 막 빅벤이 보이고 하니까 못 앉아 있겠어. 그래서 3 일만 다니고 돈 환불 받았어요. 학원 돈을 다 환불 받았어. 울면서. 나 향수병 있고 뭐 못 있겠다 해 가지고 뻥쳐서 그 돈을 다 받아서 3 개월의 어학연수 학원비를 다 내놨잖아요. 그걸 다 받은 거야.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 영어 학원 안 다니고. 어. 그 팔팔팔팔팔 돌아다녔어. 그래 갖고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그 다 터서 썼다니까요. 다 쓰고 한국 가고 싶은데 한국 갈 비행기표를 못 사요. 그래서 그 홈스테이 아줌마한테 200만 원 빌려 가지고 집을 돌아왔어. 그러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그 아줌마가 돈 갚으라고. 그래 갖고 우리 엄마가 "너는 진짜 난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내가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영어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그 옆집에 살던 이란 여자 매기가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한번 해 보래. 해 보래. 라고 했지. "Hi Maggie. I come back home very happy."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연병." 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쓰레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여름방학 때 너무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여름방학이 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전 가족한테 사기를 쳤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친구들하고 일본에 패키지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돈을 안 줘서 나 혼자 못 가게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30만 원, 50만 원씩 삥을 뜯은 거예요. 그래서 8 명에게 사기를 치고 그 길로 냅다 튀어서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랑스, 니스, 칸 이렇게 하고 다 돌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떨결에 갔던 데 약간 그 에트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히말라야나 인제 알프스에서요 보면은 하산 활동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베수비우스 하산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지역들은 다 해구가 깊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도 하산도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에트나라든가 그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해구가 얕아서 하산 활동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보시면 하산 활동이 솔직히 알프스나 이쪽은 그렇게 발달 많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베수비우스 하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 에트나라고 하는 지역이나 그쪽 일대가 왜 하산 활동이 있냐 진짜 이상해. 난 정말 기묘했던 곳이 그 에트나였거든요. 왜냐면 딱 내렸어. 막 하라산이야. 진짜 활발해.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엄청 활발해요. 활발한데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당장이라 터질 것 같거든? 근데 거기는 그 아저씨가 욕했어. 왜냐면 나무 뿌리를 그냥 나무 있죠. 나무 막대기만 꽂아도 포도가 열린대. 그러니까 자기는 농사를 그만 짓고 싶은데 부인이 계속 농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포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자라요. 하산 회토 들어본 적 있죠? 비옥하잖아. 그래서 하산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옆에서 막 부부부부 하고요.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한라산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나는 거기를 딱 가는 순간 너무 이상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묘한 느낌? 내가 갔던 여행지 중에 좀 묘한 느낌들을 주는 여행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때는 내가 지리를 해도 이렇게 깊이 안 했으니까 몰랐지만
그쪽은 왜 하산활동이 있냐. 해구가 얕아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산활동하면 환태평양 조산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중해 쪽에서 지중해 쪽에 뭐 에게해 쪽이라든가 이쪽은 해구가 얕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지중해 쪽에 에트나나 이쪽도 왜 내가 강조를 하냐면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그쪽이 다뤄진 적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해구가 얕으면 하산 활동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알겠죠? 하여튼 저 선생님은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동안 한동안 쓰레기 취급당해 가지고 힘들었어요. 돈을 안 줘서. 돈을 안 줬어요. 제 돈 주면 어디 간다고. 그리고 나서 또 갔지. 또 갔죠. 우리 아빠 군인이었거든요. 군인?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나중에 뭐 자세히 얘기해 주죠.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또 동유럽을 뻥치고 간 적이 있어요. 일본 간다 고요. 체코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된 거야. 한 일 주일간. 우리 집에서 내가 납품된 줄 알고. 일본 간다 해 놓고는 내가 튀어서 우리 동기한테 우리 막 물어본 거야. "얘는 도대체 어딜 갔니?" 그랬더니 얘가 동유럽 갔다. 해 가지고 체코 프라하를 갔는데 우리 엄마가 체코 프라하에 호텔을 다 전화 난 말한 적이 없거든. 체코라는 얘기를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호텔에 이제 관광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 호텔 카운터에서 6월 마음에 안 들고 콜이 왔다는 거. 깜짝 놀랐죠. 우리 엄마가 다 전화한 거야. 나 찾아내려고.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엄마 그랬어요. 딸이지만 아들하고 딸을 한 명씩 키우고 있는데 내가 아들 같다고 너무 힘들었대 나 키우는 게. 그 말 하셨습니다. 갑시다. 한 구절은 보존 경계입니다. 보존 경계.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스쳐 지나가. 알겠죠? 근데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뒤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지출도 나올 건데요. 우리가 주향 이동 경계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동 단층이라든가 본 적 있죠? 근데 이 변환 단층 같은 경우에는 변환 단층이 여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 나오잖아요. 또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얘는 어떤 판하고 어떤 판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태평양 판하고요. 북아메리카 판. 이렇게 이해됐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서로 막 소멸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둘이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발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하산 활동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고정 경계, 변환 단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한 5 분만 쉬었다가 이거 모식도 정리하도록 할게요.